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대출자 변동금리 원해요.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인플레이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은 본질적으로 기업이긴 해도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규제라는 걸 받아요. 따라서 싫어도 고정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차입자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고정금리로 빌릴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인플레이션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금융기관은.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마지못해 하더라도 은행이 최대한 위험을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 택해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얘를 높이 예상해요. 예상치를 높이 잡아요. 얘처럼 이렇게 낮게 잡지 않고 높이 잡아요. 왜요? 변동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기 이자율을 비교해 볼게요.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 높아요? 변동이 높아요? 고정이 높아요. 변동은 낮아요.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고정을 택하면서도 융자 기간을 짧게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 가서 20년 혹은 15년짜리 고정금리로 빌리고 싶어요. 그런 상품이 없어요. 보통은 최대치가 한 5년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어요? 짧게 잡아, 짧게. 그래야만 다음 또 다시 빌리고 싶으면 그 반영된 이자율로 또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은행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금리 상승기, 인플레이션기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싶어요. 은행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다 보니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모두 해야 되고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이 이 둘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빌릴 수 있도록 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개 인플레이션기에는 손해니까 요거를 할더라도 초기 이자율을 요걸 높이 잡아서 초기 이자율을 높이 한다. 그러다 보니 대개는 초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나면 변동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정 이자율 저당, 변동 이자율 저당 말뜻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동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안 한 것처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도 못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조금만 다르게 쓰잖아요. 그럼 또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뭐와 뭐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명목과 실질의 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바깥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은 다 뭐다? 명목이다. 임대료, 명목 임대료, 임금, 명목 임금, 소득, 명목 소득, GMP, 명목 GMP,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이해가셨습니까? 명목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자율 공부하고 싶은 것인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자율은 뭐다?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 이자율, 실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명목에서 인플레라는 거품을 걷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뭐를 빼야 된다? 인플레이션율을 뺀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뭐다? 물가 상승률이다. 그것을 빼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명목과 실질의 관계에서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이 뭐다? 명목 이자율이다. 인플레를 고려하고 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다. 인플레를 반영하기 전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고 인플레를 반영하고 난 후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과 고려하고 난 후의 그는 꼭 이것만 갖고 따지세요. 이 식 변형해 갖고 따지지 마시고. 되셨나요? 자, 그까지는 끝. 자, 그럼 이제 우린 바깥으로 표시가 되는 모든 것들은 명목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 명목이요, 명목. 다 명목이라니까요. 이해 가셨어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명목이라고요. 따라서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명목을 바깥으로 끄집어냅시다. 왜냐면 모든 표시가 되는 게 명목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실제를 씁시다. 그러면 여기에 부호는 더하기로 바뀝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바꿔놓는 이유는 대출이자율 자체가 대출이자율은 예금이자율이든 다 명목이자율로 표시된다. 대출이자율도 뭐로 표시되고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고 예금이자율도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다. 따라서 여기다 대출이자율이 됐던 예금이자율이 됐던 간에 모두 표시가 되는 것은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목이자율로 나타내 볼 것인데 만일 금융기관이 대출이자율을 정할 때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는 대출이자율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할 것이냐. 우선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예상이 된 인플레가 있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있더라. 이 둘을 합한 것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요. 실제 인플레예요. 아셨죠? 그런데 4%만큼의 수익을 내고 싶은 거지. 대출기관이. 그러면 4%만큼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인플레를 3%로 예상했다면 이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므로 그만큼을 더해서 몇 %로 대출해야 된다? 7%로 대출해야 된다. 그런데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융자 계약서에 매년 7%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그러한 융자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고정금리 또는 고정이자율 저당이라고 부른다.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뭐가 고정되냐면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는 대출이자율이 고정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이.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다고 치면 만일 1%만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치면 실제 인플레는 이 둘을 더한 4%가 실질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인플레라고 합니다. 그럼 인플레율 또는 인플레이션율이 4%다. 그러면 요 1%만큼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났는데 요걸 여기다 포함시켜 8%로 올리고 싶은 것이 대출자의 마음이지만 계약서에 딱 7%로 되어 있으니 뭐가 줄 수밖에 없다. 실질 이자율이 몇 %로? 3%로 줄어들게 된다. 실질 이자율은 대출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대출자가 손해나게 된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 인플레이션기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근데 고정금리 제도를 택하게 되면 대출자가 손해, 차입자가 유리한 융자제도입니다. 그러면 차입자의 경우는 이런 제도를 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대출자는 이런 거 말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만큼을 대출이자율에 포함시켜서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융자제도를 선택하고 싶죠? 그게 뭐라고요? 변동금리. 따라서 4%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된 인플레가 2%라고 한다면 예상 인플레율 2%만큼을 더해서 처음에는 6%로 대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그 위에 1%만큼 발생했다고 치면 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만큼 더해서 실제 인플레는 몇 %? 이렇게 실제 인플레는 3%.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부분을 대출이자율에 포함시켜 7%로 대출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그 위에 1%가 발생했다고 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1%만큼을 더해서 실제 인플레는 모두 합하여 4%이므로 얘를 또 1%만큼 올려 8%로 올려받게 되므로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대출이자율이 이렇게 변동함으로 얘를 뭐라고 한다? 변동금리제도, 변동이자율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동이자율 저당을 택하면 대출자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났을 시 그 부분을 대출이자율에 포함시켜 차입자에게 떠넘김으로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 실질이자율이 일정하니까 대출자는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한 융자제도죠. 그럼 인플레이션기에 대출자는 어떤 융자제도를 선택하려 하고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을 선택하려 하고 차입자는 고정이자율을 선택하려 하고 여러분이 왜 헷갈리냐면 대출자와 차입자를 아직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 가셔요? 그게 대출자와 차입자 기초용어가 혼동되기 시작하면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융자 기간 내내 대출이자율이 고정되는 융자제도는 뭐고? 고정금리제도 또는 고정이자율 저당이라 그러고 융자 기간 동안 대출이자율이 변동하는 건 변동금리제도, 변동이자율 저당이라 하며 초기 이자율을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높다? 고정은 높고 변동은 낮다. 이해 가셨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기초 용어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저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돈 빌리고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뒷다 중요합니다. 겁나게 중요합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예. 약간 이자율 되게 중요했죠? 예,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이자율이고 요건 돈 빌리고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 쉬셨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갈 겁니다. 쉬었다 하시죠.